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1분을 함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방금 하려던 말을 깜빡하신 적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있었나요?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뇌는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뇌 운동은 복잡하지 않고 집에서 지금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따뜻하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이가 들수록 깜빡거림이 잦아지고 중요한 약 복용 시간이나 약속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죠. 나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제까지 잘 기억했던 것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가물가물할까요? 사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60대가 되면 뇌세포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세포는 줄어들지만 동시에 뇌가소성이라고 부르는 새 연결을 만드는 힘은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뇌가소성이란 쉽게 말해 뇌가 스스로 길을 새로 내는 능력입니다. 마치 산길이 막혔을 때 우회로를 찾듯 뇌도 손상된 부분을 다른 곳에서 보완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 큰일이 나서가 아니라 자극이 부족해서 잊혀지는 겁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다 보면 뇌도 편안함에 젖어들죠.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박정수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 손주 생일과 장보기 목록을 자주 잊으신다며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같은 반찬 재료를 또 사달라고 부탁하거나 손주가 생일 선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깜빡했을 때의 죄책감이 컸어요.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몇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집안일도 대부분 습관적으로 하시니 뇌에 새로운 자극이 거의 없었던 거죠. 게다가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더욱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분 뇌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가자고 제안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가족들의 응원도 있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생일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셨고 장보기 목록도 메모 없이 기억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3개월 후에는 약 복용 시간과 가족 기념일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셨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먼저 마음부터 다독여야 해요. 지금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뇌는 새 길을 냅니다. 마치 새로운 산책로를 만들듯 말이에요. 뇌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몇 가지 실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세수 전 달력 앞에서 루틴 1분을 가져보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오늘 있을 일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뇌에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작은 메모장에 오늘의 기억 점검 한 줄을 적어보세요.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잠은 잘 잤는지,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일 한 가지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는 거예요. 글씨가 서툴러도 괜찮고 짧은 단어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두려운 일이지만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적절한 자극과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글씨가 자꾸 삐뚤삐뚤해지고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으면 자신감이 먼저 줄어듭니다. 밥을 먹다가 반찬을 흘리거나 편지를 쓰려다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포기하게 되죠. 손이 둔해지면 머리도 무뎌지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손과 뇌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은
뇌관과 운동감각 회로를 직접 깨웁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뇌의 운동피질 영역이 활성화되고 이는 다시 인지기능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특히 손가락 교차 운동은 양쪽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기구나 도구 없이도 교차 접촉만으로 뇌의 각성이 시작돼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할 때 뇌는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순옥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처음 만났을 때 손떨림 때문에 반찬을 자주 흘리셨고 글씨 쓰기를 아예 피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 편지 한 장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시장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도 돈을 세는 것을 어려워하셨어요. 그분의 일상을 보면서 저는 손가락의 정교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느질도 잘하시고 요리도 훌륭하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손끝의 감각이 둔해지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계셨던 거죠. 특히 손주들 앞에서 글씨를 쓸 때 삐뚤삐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다며 아예 쓰기를 거부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손가락 교차 운동이었습니다. TV 광고 시간마다 30초씩만 해보자고 제안드렸어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왼손 새끼손가락을 맞대고 동시에 왼손 엄지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맞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좀 복잡하다며 웃으셨지만 점차 익숙해져 가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질이 좀 더 안정되고 컵을 들 때도 덜 떨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주 차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장보기 목록을 직접 써보신다며 종이를 가져오신 거예요. 글씨가 예전처럼 반듯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글씨가 다시 내 글씨 같아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제는 직접 세어서 주실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메모도 스스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아예 손주들에게 짧은 편지를 써주시기까지 했어요. 글씨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긴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손가락 교차 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손을 가슴 앞에 마주 세워 놓습니다. 그 다음 오른손 엄지와 왼손 새끼손가락을 맞대고 동시에 왼손 엄지와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맞댑니다. 이 상태를 3초 정도 유지한 후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왼손 엄지를 왼손 새끼손가락과 오른손 엄지를 맞댑니다. 교차 바꾸기를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빠르기보다는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처음에는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헷갈리는 순간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V를 볼 때 광고가 나올 때마다 30초씩 해보세요. 하루에 딱 3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교차 사회를 1세트로 생각하고 세어서 기록하면 꾸준함이 쉬워져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간단한 일기장에 오늘 몇 세트 했는지 적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색함이야말로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거예요. 대화 중에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입안이 텅 빈 것 같고 답답한 마음에 말문이 막혀버리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들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운 경우도 있어요. 말이 막히면 마음도 함께 다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뇌의 언어 중추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혀 운동은 뇌의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말하기와 이해하기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목 돌리기 운동은 경동맥과 척추동맥의 혈류를 부드럽게 해서 전두엽의 집중력을 돕습니다. 목 주변의 혈관들이 뇌로 가는 혈액의 주요 통로인데 이곳이 경직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목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병호님이라는 71세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그게 하며 말을 자주 멈추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분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몇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웃음도 자주 지으셨는데 말이 자꾸 막히다 보니 점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셨다고 해요.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다는 호소도 있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전 내내 멍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연류 순환과 언어 중추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그분께 권해드린 것은 매일 아침 양치 전에 혀와 목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혀끝으로 윗니와 아랫니, 뒤쪽을 천천히 훑어주는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혀를 내밀어서 원을 그리듯 돌려주고 마지막으로 혀를 입천장에 대고 딱딱 소리를 내는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목 운동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앞뒤로 숙였다 젖혔다 하는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운동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분 정도의 루틴을 만들어 드렸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주 차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할 때 막히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전보다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3주 만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 비해 말이 훨씬 또렷해졌고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봤다고 해요. 예전처럼 농담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주신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분 스스로도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라며 만족해 하셨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혀와 목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혀 운동입니다. 혀끝으로 윗니, 뒤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훑어주세요. 아래쪽 치아도 마찬가지로 훑어줍니다. 그 다음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서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원을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혀를 입천장에 대고 딱딱 소리를 10회 정도 내줍니다. 목 운동은 더욱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먼저 목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서 5초간 유지하고 중앙으로 돌아온 후 왼쪽으로 5초간 돌려줍니다. 그 다음 목을 뒤로 젖혔다가 5초 유지하고 앞으로 숙였다가 5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1회씩 돌려줍니다. 실천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목 운동은 반드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혀와 목 운동 후에는 물 한 컵을 마셔주시면 순환에 도움이 되고 갈증도 해소됩니다. 말이 막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아침마다 5분씩 투자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벽을 더듬거리며 걸어야 하거나 걸을 때 바닥이 출렁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 마음속에 낙상에 대한 공포가 자라납니다.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점점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감까지 고개를 들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균형 감각의 저하는 단순한 근력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은 뇌의 손의 기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손에는 우리 몸의 조율과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균형 훈련의 놀라운 점은 손에뿐만 아니라 뇌의 조율, 집중, 감정 안정 회로까지 함께 깨운다는 것입니다.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뇌 전체에 복합적인 자극을 줘서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어요. 균형을 잡으려면 여러 감각기관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균형 운동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윤혜남님이라는 76세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저와 처음 만났을 때 밤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벽을 꼭 짚고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꽉 잡아야 안심이 되고 길을 걸을 때도 균형을 잃을까 봐 항상 조심조심 걸으신다고 했어요. 그분의 일상을 들어보니 정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셨는데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이런 활동들을 점점 피하게 되셨다고 해요.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기분도 점점 우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놀이터에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계속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많이 잃으셨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해요. 제가 그분께 제안드린 운동은 의자 등받이를 이용한 한발서기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처음에는 반드시 잡을 곳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자고 했어요. 의자 등받이 뒤에 서서 필요할 때 언제든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에서 한 발씩 들어 10초간 버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첫 주에는 3초도 버티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하루 2세트를 목표로 정했어요. 2주 차부터는 5초 정도 버틸 수 있게 되었고 4주 차에는 10초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눈을 감고도 5초간 한 발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벽을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계단도 훨씬 안정감 있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어요. 다시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시작하셨고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집중력이 좋아져서 바둑을 둘 때도 예전 실력을 되찾으셨다고 기뻐하셨어요. 손주들과도 놀이터에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서 가족 관계도 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올바른 한발 서기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반드시 벽이나 의자 옆에서 시작하세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다음 오른발을 들어서 10초간 버팁니다. 그 다음 왼발로 바꿔서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잡을 곳에 손을 가까이 대고 하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세요. 10초를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되면 이번에는 눈을 살짝 감고 5초간 도전해 보세요.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지지만 그만큼 뇌에는 더 강한 자극이 됩니다. 실천하기 쉬운 팁을 드릴게요. 주방이나 세면대 앞처럼 자연스럽게 잡을 곳이 있는 자리를 이용하세요. 양치질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틈틈이 한발서기를 연습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오전과 오후에 알림을 설정해두면 규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을 따로따로 하니 금방 잊어버린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뇌회로를 동시에 깨우는 한 가지 동작을 추천하고 싶어요. 따로 기억할 것도 없고 한 번에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는 복합 리듬 운동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간단해요. 복합 리듬 운동은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손의 뇌관을 함께 자극합니다. 손의 움직임은 운동 피지를, 리듬 감각은 손해를, 숫자 세기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겠지만 바로 그 어색함이 새로운 신경 연결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여러 동작을 동시에 하려면 뇌의 여러 부위가 협력해야 해요. 이런 협력 과정에서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향상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멀티태스킹 능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리듬감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복합 운동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도현님이라는 78세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가족들이 무척 걱정하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상태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망설이시고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문을 읽어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TV를 봐도 줄거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어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분의 며느리분이 특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예전에는 신문도 꼼꼼히 읽으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을 처방받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제안드린 것은 복합 리듬 운동이었어요. 오른손으로는 무릎을 톡톡 치고 동시에 왼손으로는 공중의 원을 그리며 입으로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숫자를 세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워하셨어요.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하라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함께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했습니다. 첫 주에는 오른손으로 무릎 치기만 연습했어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톡톡톡톡 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주 차에는 여기에 왼손 원 그리기를 추가했어요. 처음에는 두 손의 리듬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져 가셨습니다. 3주 차부터는 숫자 세기를 추가했어요. 하나, 둘, 셋, 넷을 반복하면서 손동작을 하는 건데 이때부터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같이 따라 해주시기도 했어요. 한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작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워졌고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2개월 차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나마 내용을 말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3개월 후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가족들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만큼 집중력과 기억력이 살아났어요. 말할 때도 중간에 멈추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문장을 끝까지 완성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예전 모습을 많이 되찾으신 것 같다며 기뻐하셨어요. 복합 리듬 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오른손 무릎 톡톡만 10초간 해보세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2단계는 여기에 왼손으로 공중의 원 그리기를 추가해서 10초간 해보세요. 3단계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숫자 세기를 얹어서 30초간 해보세요. 총 50초에서 6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각 단계를 따로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통합해서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미있게 놀이하듯 접근하시면 됩니다. 실천할 때 유용한 팁을 드릴게요. 너무 어려우면 손 동작과 원 그리기, 그리고 숫자 세기 순서로 하나씩 쪼개서 연습하세요. 가족과 함께 번갈아가며 리듬을 맞춰보면 재미도 있고 지속력도 높아집니다. 경쟁하듯 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복합 리듬 운동은 뇌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운동입니다. 한 번에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대비 효율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 어색함을 즐겨보세요. 내가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희망으로 도착했습니다. 깜빡거림에 대한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행동이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금 자리에서 손가락 교차 30초, 혀와 목 운동 20초, 한발 서기 10초, 복합 리듬 30초를 조합하면 딱 1분 30초입니다. 이 1분 30초가 내일의 나를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하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뇌 운동은 모두 집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잠들어 있던 기능을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한 달 후, 세 달 후에는 큰 변화로 돌아올 거예요. 다음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변화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운동법이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뇌 젊음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